이제 3개월 가량이 되게 되면은요, 장기 연체자로 이제 분류가 되게 돼요. 이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막히게 돼요. 연체를 해소를 하더라도 그 기록 자체는 3년에서 5년 동안 보존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8등급에서 9등급까지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우천 변호사입니다. 카드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또 실수로 연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런 문자 한번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의도를 한 건 아닌데 계좌에 금액이 없다 보면은 이런 문자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연체가 된 이후에 5일 정도까지는 이런 문자를 받고 뭐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어떻게 카드사나 은행에서 행동을 하게 되고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상담을 해보면은요, 사실 이제 뭐 연체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은 하시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이게 연체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었고 내가 연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연체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구나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체가 되고 나서 한 5일 정도까지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제 뭐 문자가 오는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문자가 오고 카드사에서는 당신 카드가 연체되었습니다를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 어떤 카드 연체가 되게 되면은요, 이제 개별 어떤 카드사의 개인이 과거부터 이제 연체한 이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반복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드 사용이 좀 신속하게 정지가 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체가 이제 5일이 지나게 되면은요, 카드사에서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전산의 채무 불이행자라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삼성카드를 사용을 하고 국민카드도 사용을 하는데, 뭐 국민카드는 정상적으로 다 카드 대금을 잘 냈어요. 근데 이제 삼성카드 부분에 이제 연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카드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내가 과거부터 조금 계속 연체된 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내가 연체되지 않은 국민카드에서도 이제 사용을 중지를 하거나 혹은 사용 대금의 한도를 낮추게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연체가 20일이 지나게 되면은요, 이제 카드사에서는 대금 연체된 고객을 이제 채권 추심 부서로 넘겨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신용 등급 하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무렵부터 카드사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 지급 명령은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 소개를 드렸는데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카드사가 본격적으로 이 사람은 자발적인 대금 이행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본격적인 법률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을 받고 나서 이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가 않으면은 그대로 확정이 돼요. 그럼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카드사에서는 지급명령 결정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의 신청만 하더라도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지 않게 되고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는 시간을 조금 벌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송달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셔야 되는 점은 꼭꼭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카드 연체된 기간이 90일을 지나서 이제 3개월 가량이 되게 되면은요, 장기 연체자로 이제 분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막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신용카드 발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내가 어떤 연체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은 연체를 해소를 하더라도 그 기록 자체는 3년에서 5년 동안 보존이 되거든요. 그리고 신용 등급 자체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8등급에서 9등급까지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연체 기간이 이제 90일, 3개월 정도가 되기 전에 어떻게든 좀 채무를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드 돌려막기를 저희가 뭐 권장을 드리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체를 피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들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것이 기본적으로 카드사 대출이 있고 카드 사용 대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은행이랑 카드사를 비교해보면은 카드사의 어떤 움직임이나 액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불량자로 이제 등록을 하고 연체자로 등록을 하고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훨씬 빠르고 신용상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랑 이제 카드사 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카드사 대출, 카드 대금을 먼저 변제하는 것이 신용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개인회생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연체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내가 일단 연체가 시작될 것 같다. 어떤 내 소득으로 봤을 때 이거는 추가적인 대출 없이는 기존의 대출을 꺼트릴 수가 없다. 라는 상황이면 사실 이제 개인 회생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내가 연체가 시작되기 이전에 개인 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중지 명령이라든가 금지 명령을 일단 받아서 채권 추심회로부터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개인 회생 절차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영상 보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뭔가 연체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실 텐데 연체가 곧 시작되겠다 혹은 이제 연체가 시작된 지 뭐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개인 회생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3개월 일단 지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장기 연체자로 이제 등록이 되신 상황이라면 어쨌든 장기 연체자로 등록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사실은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신속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중지 금지 명령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내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 받아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상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든지 댓글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